제가 이렇게 어떤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그것은 테슬라의 전자기 유도처럼 전기 유도처럼 여기서 태양빛이 그 어떤 전리층에 있는 막대한 자유전자로 인해서 이쪽으로 유도되는 거다. 그래서 온 우주에는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피레층 같은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될 텐데 비행체 같은데 가가지고 이렇게 타타타타 걸어주거나 전기를 걸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유도를 하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동통신이나 무선통신 이런 같은 데서도 안테나 같은 데서도 기존에 전기를 타타타타 걸어줘서 이렇게 송수신 거리를 증가시키거나 신호를 뚜렷하게 잡을 수 있다. 유성통신에서도 그렇고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준다라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빛도 전자기파인데요. 그래서 자외선 어떤 가시광선이나 저기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들을 여기 전파를 타타타 걸어주면 이쪽으로 유도가 될 수 있어요. 빛과 열도.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스피커 같은 데서도 음을 유도하기 위해서 타타타타 방 안에 이렇게 그 전파로 유도를 해주면 그쪽으로 음이 확산 전체가 이렇게 스피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남 같은 데도 그렇고 이렇게 전기를 타타타 걸어준다는 거죠. 열 같은 것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기전파로서 타타타 이렇게 해가지고 원적외선 같은 것이나 적외선 같은 거 유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 안에든 열이 확산이 좋다라는 거죠. 잠수함 같은 소나 기술에서 타타타 걸어주면 해당되는 음을 지분하거나 열 사람이나 다양한 소리 중에서 특정 사람의 음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하시로 분석을 해가지고 타타타타 이렇게 걸어주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변조복제의 방법으로 이렇게 지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어떤 전력의 단위가 클수록 통신 부분에 있어 무선 전력 송수신에 있어서 탁월한데요. 그래서 전자석이다 그러면 전력이 어떤 철심에 따라 인비소, 질소견, 탄소, 봉석가를 첨가시켜주고 1차 콜, 2차 콜 이렇게 하면 3차 콜, 4차 정도 감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전자석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큰 거 하나 들어갈 바야 작은 거를 10개, 100개로 들어가서 겹벽 처리해서 열을 통제한다. 하시면 모든 전자석의 원리를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고요. 또는 여기다가 자철석으로 아예 그냥 철심을 만들어서 인비소, 질소견, 탄소, 봉석가를 넣어주고 구리 같은데 이 구리 같은 1차 코, 2차 코에 감아주고 이때도 구리에다가 인비소, 질소견, 탄소, 봉석가를 넣어주고 여기다가 유리석연 코든 예사라 유리막골 넣어서 열을 견딜 수 있는 내열 구조를 가져준다. 1차 코, 2차 코, 3차 코, 4차 콜에서 이것을 EMP 무기로도 들어가요. 폭파해가지고 이것을 작은 조각을 만든 EMP 무기로도 순간적인 어떤 전기를 강하게 공간 중에 방사해가지고 EMP 무기로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전류를 걸어줘서 직류나 교류를 걸어줘서 이렇게 드린 전기에 비해서 많은 전기가 생산되어서 무한 발전이 되게 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기 생산 구조로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넘어져 전기 생산 구조로 할 수 있다. 아주 미니로 만들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미니로 나노 구조도 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아주 미니로 주르륵 깔아놓고 전력을 걸어주면 전력을 자체 생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자철석 분말이 있다. 그러면 자철석을 넣어주고 한쪽에는 많이 주고 한쪽에 적게, 한쪽에 많이 주고 적게 전이샤를 만들어서 전류 이동을 만드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구리를 대중소 넣어주고 인비소, 질소견, 탄소, 봉석가를 첨가시켜주고 여기서 여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적게 그 안에 자철석이나 연고자석을 넣어주고 분말을 넣어서 전기를 움직이는 전기장이 만들어질 때 자기장에서 자기장에 건드려 가지고 전기가 생산된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도료식으로 만들어 갖고 태양광에다가 이렇게 태양광 그 전지 같은데도 구리나 알루미늄을 이렇게 박을 입혀 갖고 전류를 직류나 교류를 겨뤄주면 전류가 추가로 생산이 된다 그랬죠. 하시면 저기 다결정이나 단결정 같은데 오돌도돌도돌하게 좀 두텁게 알갱이를 넣어주거나 구리줄을 이렇게 구워주면 전류가 고속도로가 되어서 빠르게 전류를 좀 태양전지에 비해서 많은 전기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오돌도돌하게 만들면 그것이 다른 데보다 금속 이렇게 전류를 축적하는 사라지기가 쉽잖아요. 전류가 태양전지 같은 데는 모으는 배터리가 된다. 금속 콘덴서 이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m 베이스 콜렉터에서도
구리줄을 이렇게 두껍게 약간 구워주면 그래서 전류가 그쪽으로 빨리 이동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축적이 되는, 금속을 좀 더 많이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가 카펫에다 간다. 금속을 좀 더 많이 넣어주면 카펫에다 동그랗든 뭐 네모나든 상관이 없다라는 모양 형태는. 이렇게 해서 오돌도돌하게 금속을 추가하면 그럼 이게 이제 반도체의 어떤 캐패시터 이론이 되겠는데요. 반도체 캐패시터 이론이 되는데 이렇게 반도체 회로가 있다. 그럼 약간 이렇게 수많은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수많은 크고 작은 이렇게 홈을 파려 거기다 금속 배선을 좀 더 많이 한다 그랬죠. 여기다가 구리다 그러면 인비소, 질소견, 탄소, 풍속가를 넣어서 넌 전기에 비해서 전기가 증폭하는 구조를 주고요. 또는 자철석이나 연고자석들이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천만 개, 수십 쪽에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그 디램은 카페시다 할 때 연가위를 표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중소 만들어 가지고 크기를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해서 또 얇은 놈, 중간 두터운, 아주 두터운 놈에서 한쪽으로 전기가 전도되는 다이오드를 만든다. 쭉 배치해서 교류 전구를 걸어주면 직류로 바뀌어서 이것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양과 형태는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고 점을 찍어가지고 다른 데보다 금속을 좀 더 많이 넣어준다는 거죠. 인비소, 질소견, 탄소, 풍속가를 넣어주고 이게 이제 P 쪽이 되겠습니다. 이거 베이스 이제 여기서 스위칭을 해주고 문턱전압, 산화막을 입혀서 문턱전압을 넘어서 이쪽으로 일정 전압 이상이면 이쪽으로 이렇게 전도가 된다는 거죠. 여기는 양을 적게 주고 P 쪽에는 N 쪽은 많이 줍니다.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넣어주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풍속가를 넣어 좌철석과 연고자석이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좌철석으로 하시면 더 좋죠. 그래서 여기 N쪽에도 이쪽은 양이 적게 줘, 양이 많이 주고 적게 줘, 많이 줘, 많게 줘. 그 사이에 딱 움직이는 전기장. 그러면 전기차를 만들어 움직이면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 전력을 생산한다. 트랜지스터로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형광체 같은데 LED 발광 다이오드에다가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 이 기술을 쓰고 거기도 이제 P형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형광체에다가도 인비소, 질소견, 탄소, 풍속가를 넣어주고 자철석에 있는 버전, 없는 버전 이렇게 또는 그게 할 수 있다. 또는 가스를 이렇게 넣으면 형광체가 되는 빛이 나는 전기를 걸어주면 빛이 나오는 뭐 수은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아르곤이 다른 있는데요. 그것을 여기서는 어떤 칠해주는 버전도 있을 수 있다. 거기다가 또는 뭐 여기 또 구리다 그러면 대중소 넣어주고 인비소, 질소견, 탄소, 풍속가를 넣어주고 여기 많이 주고 적게 많이 주고 적게 전시를 만들고 안에 다니다 자철석이나 어떤 그 연구 자석들 분말을 넣어주면 움직이는 교류를 걸어주면 움직이는 전기장으로 여기가 생산된다 그랬죠. 구리만 되는 게 아니고요. 니켈도 되고 전기가 통하는 건 다 돼. 니켈도 되고 리튬도 되고 그런 리튬은 빗 맞으면 이게 약간 그래서 불날 수 있는 염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태양전지에는 못 바르고 가능은 하지만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가도 이렇게 어떤 전기를 주면은 가스가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빛이 나는 이런 애들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추가적인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자주 바르면 되죠. 유발하긴 하지만 네네.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형광체에도 자철석이나 연고장소 분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게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현재 있는 반도체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또는 광선미 끝단하고 LED 발광 다이오드 광 센서를 달아가지고 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과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크기를 따라 대중소로 해서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는 자철석을 이렇게 정방향, 역방향으로 전기를 걸어서 N극과 S극의 어떤 그 정렬, 자기 모멘트를 정렬을 바꿔줌으로써 1과 0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TMR 센서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전류를 살짝 걸어주면 유도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N과 S극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TMR 센서가 됐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류를 살짝 그 테스트를 걸어준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1과 0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구리다 그러면 이렇게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풍속가를 넣고 자철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 또는 연고자석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을 해서
이것을 넣어주면 이렇게 전류가 증폭이 되는 구조를 갖는데 DMR 센서에다 넣습니다. 조그만 전기 들여도 증폭이 된다는 거, 전류가 반응이 오면 유도 전류가 쓸 것은 DRAM의 감지회로도 이 방식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 센서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 전파에 있어서 0.5초 사이에 전파의 파형을 100가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걸 이 방식으로 해서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0, 1, 2, 3, 4, 5, 6, 7, 8, 90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전류를 전파 전류를 이렇게 막 강하게 주느냐 약하게 주느냐, 짧게 줬느냐, 모르스 신호처럼 이렇게 길게 줬느냐에 따라서도 01로 표시하고 일십, 백, 천만, 백만, 천만, 0, 1, 2, 3, 4, 5, 6, 7, 8, 90, 100, 0.5초에 100가지 파형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것도 전기를 광을 이용해서도 유선이나 무선에서도 가능한데요. 무선 처리도 가능해요. 무선 안에서도 길게 줬느냐 짧게 줬느냐, 강하게 줬느냐, 빛을 빛이 강한 놈도 아까 희미한 놈도 있잖아요. 강하게 줬느냐 약하게 줬느냐, 이 차이를 통해서 시간차를 통해서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스 신호를 대신해서 이렇게 등산객에게 조명을 통해서 서로 상호간에 약속된 모르스 신호가 아니더라도 모르스 신호도 괜찮고 약속되는 해서 모르스 신호는 이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띠띠띠 전신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하나를 이렇게 놓으면은 밥 먹었냐? 예, 이따 놀러 와라 2번, 3번 하면 돈 좀 빌려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정하기 나름이에요. 회사마다 다 틀리게 전사마다 만들 수 있고요. 동일한 약속을 가진 채 전 세계 국제 표준으로 만들 수 있죠. 모르스 신호를 대신해서 이걸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이렇게 특정 위치 표시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GPS 방식이나 전 세계로 수천조 번의 수백조 번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앞에 수화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요. 우주지도, 하늘지도, 바닷속 지도, 육지지도, 이런 땅속 지도 만들어 구청에서 가스관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고, 모든 카메라는 그에 연동해서 위치 표시를 한다.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화 방식으로 입체로서 사람의 얼굴 인식, 안면 인식, 그 다음에 홍채 인식을 입체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입체로서 파악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열려라 참깨, 음분석도 할 수 있어요. 음분석도 열려라 참깨.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과를 할 때, 회사문을 통과를 할 때, 그다음에 회사문을 통과할 때 어떤 현관문 뒤를 키다, 아니면 드론 같은 거 조정할 때 먼저 얼굴이 등록이 돼서 암호가 먼저 인식이 돼야지 송수신이 가능하다. 조건이 수정 못하기 위해서 이 기술 얘기했더니 삼성에서 여기서 전파했다 비밀번호다라고 스마트폰에서 현관문 자동차문 개폐에 사용하시는데 쓰지 마세요. 제 기술이니까. 인터넷에 오고 가는 모든 이메일이나 파일에도 엄호를 붙인다 라고 말해서 숫자 방식일 수도 있고 문자 방식일 수도 있고 자기 얼굴일 수도 있고 목소리 인식, 열려라 참깨, 이렇게 해서 서로 간 암호 프로그램이 있어서 해독이 가능하다라고, 그런 방식도 된다. 드론 조종할 때도 조종기와 더불어 암호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금 중국에서 이거 시공견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 간에 스마트폰에 암호 프로그램을 깔아야 그 시각대 암호가 맞아야지 볼 수 있게끔 하거나 임의로 암호를 부여를 해서 한다.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TV 이런 로봇, 가전기기,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자기 파일에다가 암호를 부여를 해서 그래서 자기 파일이면 알아보게 하고, 외부에서 해킹 파일 들어오거나 아니면 들어오면 비상 경보를 내려주고, 해킹 파일을 원하지 않는 암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들어오면 그걸 경보 내린다는 거죠. 정책 끊어버리거나 이런 기술을 쓴다. 해킹 모드 트로이 목마 같은 애는 해킹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그래서 모든 한글과 컴퓨터,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안드로이드 모든 프로그램에서 또는 CPU 바이러스라든지 각 구동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펌웨어를. 그러면 있는데 그것을 자체로 검색하는 기능을 법으로 음모할 수 있다. 그래서 자체 파일이 아닌 것은 그래서 딱 숨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잡아내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보안 프로그램 말씀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을 모뎀이나 어떤 셋톱박스나 어떤 와이파이 이런 장치에도 또 해킹 파일에 들어갈 수 있거나 그 부품이 이제 펌웨어가 들어가 있는 부품이라면 다 되는데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HDD, SSD 이런 데도 홈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전부 다 자체 검사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거 사람을 각각 알아보고요. 그래서 입체 방식으로 각 사람을 각각 알아보고 물건도 각각 알아봐서 계산을 하거나 각각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모든 로봇에도 드론에도 이것을 장착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론 같은 데도 저는 이게 장착을 해서 전파로 탐지, 하나는 금속 탐지, 무기 탐지, 사람 탐지 간다. 열화상 카메라다 그렇다. 집안에 있는 CCTV도 전파로 탐지해서 경보를 내리거나 연동되는 스마트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목소리 방식, 사이렌스 소리, 나는 경보를 나다. 내가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해서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차량의 블랙박스에도 인터넷망이나 전자통신망으로 이렇게 왜 내 차 부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특정 이렇게 몇 초 분량, 몇십 초 분량의 동영상 그 사람 얼굴을 포커스 찍어가지고 이 포커스 기능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에서도 그 사람 자동 포착해서 포커스 기능. 일반적인 CCTV 카메라 모든 카메라에 전파로 탐지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휴전선 같은 데는 부대 감시할 때도 딱 자체적으로 일일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전파로 탐지 얼마나 좋아요. 열화상 카메라 같은 데도 건물 내부를 투시 카메라를 투시 전파를 딱 보내면 몇 명이 이제 스캔하고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하시면 저 기술입니다. 시가전 할 때도 기병사들이 일일이 가서 수색할 필요 없이 전파를 쑥 훑으면 안에다가 전파 탐지 구조로 해서 투시를 하고 벽 너머로 투시 카메라가 지금 약한 거는 2만 원짜리 있어요. 2만 원짜리 옥션 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저주파 같은 것을 제가 서로 파형에 틀린 저주파를 묶어서 쏘는 방식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파형을 보내서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주파로서 이렇게 다 이렇게 안을 이렇게 훑어보면 이렇게 꺼내서 반응이 나온다. 그때 저기 어디에 있는지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는 이 장치를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파로 거기서 감전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네네, 전파로 서로 파형이 되는 마이크로웨브 전파, 적외선 전파, 음파 이런 것들을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면 비행체나 군사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건 그것을 공짜로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공 방어망으로 쓰거나 시가전에서 이렇게 어떤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경찰관이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파로 전기 감전을 약간 공간이 떨어져서도 감전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막 출혈을 고혈압이나 뇌출혈 일으키거나 이런 것도 커피에 넣으면 가능해. 의식을 이렇게 잃게 하거나 이런 것도 뭐 전기봉으로 감전시키나 전파로 감전시키나 똑같은 전기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을 내가 공개했으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네. 영국에서 2025년 4월에 드론 200대도 한꺼번에 드론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데 200대를 한꺼번에 떨어뜨린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공방망으로서 이렇게 회전식으로 돌려준다. 이거는 기술 개방 안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테나에 또 홈을 파줘가지고 송수신이 잘 되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테나 같은데 이렇게 위성 접시 안테나 같은 게 군사무기에도 저기 안테나 있잖아요. 좀 이렇게 유성 접시 안테나에 또 홈을 좀 파준다는 거죠. 홈을. 네, 그렇게 되면 송수신이 되게 잘 된다. 수신도 잘 되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또는 안테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금속으로. 그럼 거기다가도 홈을 파주면 방사가 되게 잘 되게 됩니다. 네, 이것도 제 기술이다 하겠습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네요. 모든 CCTV 카메라, 모든 카메라는 아까 재미있게 가로세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그 방식으로 같이 쓰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네. 그다음에 흑연 어떤 제가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가는데 여기다가 이것도 MLCC 기술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등학교 실험실에서 쓰시네요. 유튜브에서 나오는데 그 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쓰지 마세요. 고등학교 과학 실험실에서 이렇게 구리 철심에다 구리박 또 알루미늄 박을 입혀가지고 실험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신 방식은 여기다가 인비소질 석연 탄소 분석가를 넣거나 자철석을 넣거나 안 넣거나 해가지고 전기를 충전하는 MLCC 기술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자석에다 구리콜 1차 콜, 2차 콜, 1차 콜만 해도 되는데 교류 전기를 걸어주면 여기서 전기가 생성이 됩니다. 그때 구리에다가도 인비소질 석연 탄소 분석가를 넣어줍니다. 이것은 이 구리는 유리석연 코튼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전기선, 통기선, 동축 케이블선으로도 사용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선, 통기선, 동축 케이블선에 유리석용 코든 예사랑 유리만 굴러서 제조 안팎의 코팅 구조를 주시면 훨씬 더 유리한데 해적 케이블 같은데도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 쓰지 마세요.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 직렬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피복 없이 만들면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 형성돼 송전에서 유리한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신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기선, 통기선, 광선미선으로 쓸 수 있는데요. 연선처럼 실타래처럼 생긴 거 말고 동일한 두께라도 이게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에 따라서 전력을 틀리게 보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한 개짜리 선이야,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에서 전력을 틀리게 보낸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두께를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그것도 송전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이것도 이루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정 같은 데서도 하시거나 다른 데서도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흑연 응급제 하나만으로도 이게 배터리가 만들어진다. 인비소질소 흑연 당석 분석가를 넣어주고 유리석연 코튼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이것을 내열 구조를 갖춰주고 자철석이 있는 버전 없는 버전, 연구자석이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을 넣어줄 수 있다. 리튬도 들어갈 수 있고 리튬 분말이 대중소 들어가고 구리 이름 이온이 들어가고 구리가 들어간다면 구리를 대중소 들어가고 구리 이온이 들어가고 알루미늄이 들어가면 알루미늄이 대중소 들어가고 크기를 이렇게 한다. 뭐 배터리 슬러리 같은 것도 금속이나 비금속을 대중소 들어가서 그것을 열이 축적되지 않고 움직이는 전기선을 전이차를 만들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배터리 슬러리 안에도 자철석이나 연고자석이 들어가는 버전 안 들어가는 버전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그 다음에 모든 현재 있는 파우치형이나 원통이나 각형의 배터리에 격벽 처리를 해줘서 열을 분산시킨다. 그 중에서 큰 놈을 이렇게 직렬로 만들고 병렬 처리해서 언어프식으로 들어가가지고 5개다 8개다 그러면 큰 놈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병렬 처리해서 파워를 담당하게 한대. 인버터 같은 기술, 컨버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언오프 할 수 있고요. 격벽 처리해서 열을 분산시킨다. 이것은 원통형 각형에도 가능하다. 원통형 각형에다가 파우치형을 일부분 넣거나 하는 구조 또는 파우치형에다 원통형 각형에 젤리로를 넣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열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극이든 어디든 유리석연 코든 예사라 유리만 굴러서 개조하는 기술은 모든 배터리에 적용이 된다. 그것은 어떤 배터리냐면 납축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용 배터리 모든 것에 열을 감당할 수 있게 금속 자체에다 넣어주거나 전극 자체에다 넣어주거나 배터리 자체에다 넣어서 열을 감당하게 한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흑연 응급제 하나만으로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만들어 홈을 파서 극대화시켜 인비소질소 흑연 당석 분석가를 넣어주거나 자차서 연고자석에 들어가는 한 버전, 금속이 들어가는 버전, 안 들어가는 구리다, 뭐 니켈이다, 알루미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혼합하면 좋지만 대신 발열이 높을 거다 할 수는 있다. 또 대중소로 들어간다. 사이즈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전지 형태로도 탄소봉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 겹 수십 겹으로 들어가거나 인비소질소나 탄소 분석가를 넣은 자철성 연고자석 분말들이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버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탄소봉을 아예 그냥 전도체로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를 넣어서 축적 구조, 전기 충전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 탄소봉이 흑연이잖아요. 네네. 아연을 대중소로 만들어주거나 홈을 좀 파주거나 그 다음에 이산화망간 가루를 대중소 넣어준다. 여기서 이 꼭지를 양쪽에 있는 이거 꼭지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우세해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나오는 건데 이쪽에 따르면 거꾸로 나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인데 양쪽으로 꼭지가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꼭지가 2개, 3개 있는 거. 저는 음극양극에서 모든 배터리에서 한 개씩 있는데 여러 개로 넣는 기술 하시면 LED 발광 다이오드나 그다음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도 전극이 여러 개 있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내용적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대중소로 해가지고 LED 발광 다이오드 여러 사이즈의 빛을 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LED 발광 다이오드,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예.
발광 다이어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막 트랜지스터, 방막 트랜지스터에서도 여러 개가 하나 있는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하나인 구조를 쓸 수 있다. 집안에는 LED 발광 다이어드도 여러 개가 하나인 기술을 쓸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전구처럼 LED 발광대를 만들어서 융합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하나다. 이것을 발크로 저렇게 난방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전구 또는 방식 LED 발광대의 크기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 넣어주고 전극 전류도 각각의 사이즈에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다. 방막 트랜지스터도 이 기술이 가능하다. 레이저 발광대도 가능하다. 자동차 전조등을 빛을 하나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 전력도 이제 큰 놈이 좀 많이 들어간다 합시다. 전력이 강하게 들어간 놈이 이쪽에 가운데 있고, 그래서 여기서 같이 이렇게 나란히 쏘게 되면은 융합빛, 상대방 자동차를 만들어야 될 때 융합빛이 만들어져서 하나다. 레이저 공격할 때도 레이저 공격 무기나 이런 데도 이렇게 같은 하나의 기체에서, 하나 비행체에서 또는 여러 개의 기체에서 특정한 지점을, 같은 동일한 지점을 대중소로 맞춰서 빛을 사이즈로 보내면 강하게 융합화를 한다.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SF35나 F35나 F22도 잡을 수 있다. 강하게 융합을 한다는 거죠.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갖다가 나란히 또는 이렇게 변조복조 가지고 통신 구조로도 사용하는데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쏜다. 특히 서로 다른 파형의 조주파를 섞어가고 멀리 보내면 현재 있는 에이서 레이더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사거리가 늘어날 거다. 전파 탐지 구조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서로 다른 파형의 조주파를 이렇게 묶어서 쏘는 방식. 그래서 이렇게 서로 뭉쳐서 쏘거나 또는 나란히 이렇게 쏜다는 거죠. 나란히 이렇게 쏜다. 인력 구조만 가지고 서로 이렇게 모스크 유성통신에서도 서로 이렇게 나란히 쏘는 방식 이렇게 유성 이렇게 그럼 거기 상대방 F30, F12 잡을 때 받을 때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잡을 수 있다 반응이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게 통신 구조로도 멀리 가고 신호도 뚜렷하다 하시면 전력 송수신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네네네. 이거 뭐 조주파다 그러면 전파 도달 그래 5,000km까지도 될 수 있는데 전리층 반사 고주파는 뚫고 나가죠. 전리층 반사를 서로 다른 방향의 조주파를 나란히 쏘거나 서로 묶어서 쏘는 방식으로 해서 반사를 해서 통신하는데 하나의 동영상 한 개다 그러면 이것을 100개 1000개로 쪼개가지고 1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조주파 10개짜리에다가도 보낼 수 있어요.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쓸 수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무선 전수 전파에서도 5개 전파를 한꺼번에 달아서 각각의 정보를 하나의 정보를 이렇게 5개 전파에 각각 나눠서 송수신할 수 있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는 이제 수신기가 따로 각각의 전파를 각각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가 달려 있고요. 하시면 뭐 이렇게 유성 안테나다 그럼 유성 안테나에서 전파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10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홈을 파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각각의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라디오처럼 같은 전파는 호출로 보내면 송수신해서 신호를 분할 처리하는 기술로도 들어갑니다. 전력도 분할 처리해서 들어옵니다. 한 개의 무선 송수신이다 그러면 전력 송신이다 그러면 하나에 10을 담을 수 있다. 그럼 10개짜리에 담으면 100 아니냐. 하나에다 100 담으려면 이렇게 전파가 환경에 또 영향을 주거나 적에게 쉽게 들킬 수 있으므로 작은 전파로 10개짜리, 100개짜리를 받아서 받는다는 거죠. 조주파 같은 것도 10,000개에다 이렇게 전력을 해주면 자체로는 전력이 적지만 10,000개, 100,000개 이렇게 뿌리면 지진 같은 거 내열고 저렇게 용암을 끓일 수도 있다. 마그마층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숫자 뜨기로 간다는 거죠. 무선 송수신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전력 송수신. 조주파로 보내면 굉장히 멀리 간다는 거죠. 전력 송수신에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숫자 뜨기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통신 구조로도 들어가고 전력 송수신 구조로 들어가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물에다가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준다. 인비서 질석에 항상 북소가를 넣어주거나 자체성 있는 버전 없는 버전 해가지고 자체성 없으니 그 안에다 크기를 틀리게 하면 그래서 움직이는 전기장이 되어서 전기장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물까지 넣어주면은 딱 거기에 배터리가 된다. 또는 그것을 판의 형태로 넣어줄 수도 있다. 이것을
대중소 넣어줘요. 예, 대중소 넣어주고, 그래서 이게 뭐 구리도 되고 니켈도 알루미늄도 되고 다 돼요. 리튬도 되고 내게서 액상을 덮어줘. 유리석용 코팅 열사로 이름을 넣어서 제조한다. 배터리 셀러리 같은데 이렇게 대중소 들어가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전자잉크도 대중소. 그래야만 이게 움직이는 이게 전기가 전도가 잘 된다는 거죠. 움직이는 전기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또는 이게 여기 양이 많고 적고 양이 적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흐르게 되고 가는 전기가 가두어진다는 거죠. 정체 현상이 없어서 정리 현상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발열이 안 일어나고 발열이 일어나가지고 수소산소 생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물에다 전기 보내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또는 이것을 이렇게 바닷물이나 소금물 같은데 이런 것들을 판을 서로 다른 그 전도도가 틀린 놈을 검사 전기 전도가 틀린 놈을 일부러 극단으로 배치해서 인비서 질석엔 탄소 분석가를 넣어줄 수도 있고 자체석 들어가는 분이 안 들어가죠. 이런 전기를 걸어서 연구자석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도 생산하고 물을 고열게 해서 스파크 이게 굉장히 화재 그렇죠. 스파크 발열 화재 현상이 일어난다고 양극재에서 얘기를 했죠. 서로 다른 금속이 배치가 되어 있으므로 스파크 발열 화재 원인이 돼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크기를 틀리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극재 같은 기술에서도 PM 반도체에서도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금속을 이렇게 서로 그 전기 전도가 틀리게 배치해서 일부러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고열이 일어나서 수소산소 수출하거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모터 같은데 구리 발전기 같은데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 1차 코, 2차 코를 감는 방식으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인데 적어도 2 사이즈 이상 그냥 동일하게 권선수를 숫자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1차 코, 2차 사이즈에 틀리게 대중수 이상 들어가면 하나는 부드러운 움직임, 하나는 강력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인비서 질석의 탄소 분석가루를 첨가해서 구리선을 만들 수 있다. 코일을 그 다음에 연고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으로 들어가거나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서 들어 홈을 파서 이렇게 표면적을 극대화시킨다. 양극재, 연극재에도 이와 같은 기술을 써요. 이런 것을 뭐 전자석에도 동일하게 할 수도 있고 스피커에도 동일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인덕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인덕터에다 철심이잖아요. 1차 코, 2차 코를 감는 식으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서 이게 좀 더 흡입력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물에다가도 이렇게 어떤 전자석, 철심에다가 인비서 질석, 탄소 봉석가루 1차 코, 2차 코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전류를 걸어서 물의 전기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YTN에서 이게서 누설 전류를 갖다가 보통 인덕터로 잡는데 이거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술인데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어떤 코일의 방향을 바꿔서 전류 공급 구조로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터리가 같이 추가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철심을 자철석으로 그냥 만들어서 인비서 질석, 탄소 분석가루로 1차 코, 2차 코, 또는 3차 코, 4차 코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차 코, 2차 코를 가면서 전기를 공급 구조로도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설류를 잡을 때 인덕터로 만들면 이것을 방향을 이쪽으로 하면은 빨아들여 갖고 전기를 물속에 있는 전기를 없애는 기술을 YTN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시던데 아무래도 제 기술 같거든요. 그래서 YTN에 지금 제 기술이 한두 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그래서 중소기업, 선성가대기업 제 기술이 무단으로 쏟아지더라. 제 페이스북에 전 세계 정보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다 보고 있다면 전 세계 기술력 내라고 할 때 그들이 되지 않습니다. 무역에서 오히려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 지적재산권에서 이렇게 탈퇴하겠다 이 소리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이는 전 세계 무역에서 배제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동일하게 정부 차원에서 미국 정부에서 해봤다면 전 세계 정부 다 해봤고 제 페이스북에 다 전부 전 세계 정부가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들어오셨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산업도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기술료는 웃기지 말아보여 우리가 왜 내냐 이렇게 우리도 다체적으로 만든다. 우리나라 보고 나서 소송 걸어봐라. 우리나라 대상으로 전쟁해봐라. 이렇게 나가면 미국도 전 세계 전환을 대상으로 전쟁할 수 없어요.
지적재산권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무단으로 남의 기술을 쓰시면 범죄 행위가 된다. 어떤 데도 제 말이 이렇게 만약에 쓰신 데가 있다면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범죄 행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제품에다가 그걸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제가 기술을 외국에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다 기업들을 독려해서 제 기술을 산다면 저는 살 거로 생각. 그때 동영상 찍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놓죠, 유튜브하고. 그래서 그때 거기 가서 한번 그럼 소송 걸어보세요. 네네. 제 기술을 제가 개발해 놓고도 제가 올린 동영상만 25,000개가 넘습니다. 26,000개 육박을 하는데 그 들인 노력과 시간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동영상 25,000개, 6,000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예, 힘들거든요. 네네.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어학특허도 2019년도에 한 10건을 온라인을 통해서 냈는데요. 제 혼자서 다 만들었죠. 누구하고도 기술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찍고 곰팡이를 잡는 후보 물질들을 식품과 약초에 찾았는데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제약회사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학 강의도 제가 동영상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부분을 특허 서류에 넣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동영상에 얘기를 못 한다는 게 참 좀 황당한데요. 특허 서류에는 제가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지금보다 그때보다 지금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발전했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제약회사도 다 의사가 아니거든요. 예, 제약회사도 제품 치료 물질들을 만들 때 의사들이 전부 다 하지 않습니다. 제약회사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약회사가 10명짜리도 있을 수 있고 5명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